오늘은 조선시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상평통보라는 이름은 들어봤어도 그 동전 한 잎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버텼는지까지는 잘 상상하지 못하죠. 그런데 생활사를 제대로 보려면 왕의 정책보다도 오히려 돈이 어떻게 돌았는지, 쌀값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품삯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훨씬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평통보 한 잎이 지금 돈으로 얼마냐 같은 단순한 환산을 하기보다는 쌀값과 물가, 품삯을 기준으로 체감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시장에서 비교적 널리 쓰이게 된 동전입니다. 물론 조선 초중기에도 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커지고 물건이 더 자주 거래되고 장터가 활발해지면서 물건을 물건으로 바꾸는 방식만으로는 불편한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동전은 사람들에게 교환을 빠르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동시에 가격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언어가 됩니다. 즉, 상평통보는 그냥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활을 연결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죠. 상평통보 한 잎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쌀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사실상 기준 화폐에 가까운 역할을 했고 쌀값이 오르면 거의 모든 생활비가 함께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가라는 말은 몰라도 쌀이 비싸졌다는 말은 곧장 피부로 느낍니다. 밥상이 흔들리니까요. 쌀값은 지역과 시기, 흉년 여부에 따라 달랐고 유통 상황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보다 원리입니다. 쌀값이 올라가면 서민은 잡곡 비중을 늘리고 죽으로 끓여 먹는 날이 늘고 반찬은 장과 김치로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흥정이 더 거칠어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굳고 결국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돈의 가치는 경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흔드는 바람이 됩니다. 이제 품삯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하루 일당, 즉 품삯 개념은 존재했죠. 품삯이란 결국 하루 노동이 얼마로 평가되느냐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돈의 가치는 결국 내가 하루 일해서 무엇을 살 수 있느냐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일해서 쌀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혹은 장작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그게 곧 삶의 체감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 상평통보 한 잎이 크냐 작냐는 동전 크기가 아니라 그 동전이 하루의 노동과 비교해 어떤 의미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현금을 늘 넉넉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터에서 거래가 일어나도 매번 동전이 오가는 게 아니라 외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상은 지금도 있죠. 다음에 줄게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외상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용입니다. 동네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가족이 있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 이런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외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시장은 단지 물건만 오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평판과 신뢰가 함께 거래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상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갚지 못하면 빚이 되고 빚이 쌓이면 집이 흔들립니다. 흉년이 들어 쌀값이 오르고 일거리가 줄고 병이 나면 노동을 못하고 그러면 외상이 늘고 외상이 빚으로 변하고 결국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전당포 같은 개념입니다.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죠. 당장 쌀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옷감이나 장신구 혹은 집안의 귀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급한 불을 끄는 대신 다음 달의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선의 돈 이야기는 돈이 있었다보다 돈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는가가
더 현실적인 핵심입니다. 이제 다시 장터로 돌아가 볼까요? 장터에서 사람들은 늘 가격을 확인하고, 흥정하고,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단순히 싼 게 좋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는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쌀을 사면 내일 반찬이 줄고, 오늘 장작을 사면 내일 쌀이 줄고, 아이 학값이 들면 모든 게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조선 서민의 경제는 늘 줄타기였겠죠. 그래서 상평통보 한 잎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루의 선택권이었습니다. 한 잎이 더 있으면 아이에게 죽을 한 그릇 더 줄 수 있고, 한 잎이 없으면 오늘 밤을 추위 속에서 버텨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양반은 어땠을까요? 양반은 상대적으로 현물과 토지에서 힘이 나오던 계층이고, 직접 장사를 하기보다는 세금과 지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그렇다고 돈과 무관했던 건 아닙니다. 도시에서 물건을 구하고 집안 살림을 꾸리고 하인들을 움직이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과 물가는 양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쌀값이 오를 때 서민은 바로 밥상이 흔들리지만 양반은 그 충격이 조금 더 늦게 다른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계층이겠죠. 이제 돈의 가치가 민심을 흔드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에서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는 이유는 복잡하지만 생활사 관점에서 가장 단순한 신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기 어려워질 때입니다. 쌀값이 폭등하고 물건이 비싸지고 품삯이 따라오지 못하면 사람들은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소문을 타고 시장에서 퍼집니다. 어디는 곡식을 숨겼다더라, 누가 사재기를 했다더라, 관청이 제대로 못한다더라. 이런 말들이 돌고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즉, 돈과 물가는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사회 안정의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선시대의 돈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쌀값과 품삯, 외상과 빚, 그리고 민심까지 연결하는 생활의 흐름이었다. 상평통보 한 잎의 가치는 지금 돈으로 얼마냐보다 그 한 잎이 누구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구에게는 벼랑이 되었느냐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릴 때 외상이나 장부 기억나시나요? 동네 가게에서 외상으로 사서 월말에 갚고 장부에 적어두던 문화가 있었죠. 그 기억이 바로 조선시대 시장의 신용과도 연결됩니다. 그때의 기억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조선시대 직업 이야기 장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나 혹은 쌀값 폭등이 민심을 흔든 실제 사건들 같은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생활사 역사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